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투입니다. 오늘은 자극의 전달 나가는 차례입니다. 일단 뉴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생명과학 1이고요. 뉴런의 구조와 종류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런의 구조와 종류인데요. 뉴런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상한 이따구로 생긴 애가 있고요. 핵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핵이에요. 핵. 아보카도처럼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막 안테나 수신기 마냥 이런 식으로 나무가지가 이렇게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꼴배기 싫죠? 돌기잖아요. 이거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가지돌기야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쭉 해서 다음 유런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후루후루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이런 슈반세포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 약간 얘를 갖다가 슈반세포 이렇게 불러요. 슈반세포. 그리고 이걸 확대하잖아요. 이렇게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돼 있어서 요렇게 중간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 껍질 같은 애가 있어요. 지금 얘가 보면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드리자면 이 슈반세포가 이렇게 있고 이 안을 얘가 지나가요. 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축삭이라고 해요. 축삭. 그래서 얘를 축삭이랍니다. 축삭. 삭삭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얘가 슈반세포예요. 얘가 슈반세포고 얘도 슈반세포고 이 사이에 이 축삭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결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슈반세포가 쭉 가면요. 이제 약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거든요. 동글뱅이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동글뱅이. 얘는요. 가지처럼 탁탁 뻗어나가요. 가지돌기라 했죠. 가지처럼 뻗어나가서 돌기가 있다. 얘는 가지처럼 뻗어져 있진 않죠. 얘 축삭이 뻗어져 있는 거다. 얘를 뭐라고 하냐?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축삭돌기. 근데 그냥 돼 있다고 하면 좀 그렇으니까 축삭돌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다 해서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말을 붙여요. 축삭돌기 말단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랑비의 결절 있고요. 다시 이렇게 돼서 표면을 이렇게 싸그리 싹둑싹둑 잘랐더니 얘가 어떻게 생겼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축삭. 여기가 축삭이고요. 슈반세포의 핵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확대해 볼게요. 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있어요. 대충. 아, 이렇게 생겨본 게 있어요. 나중에 그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슈반세포의 핵입니다.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막 돌돌돌 말려 있잖아요. 말려있는 거를 갖다가 말이집이라고 합니다. 말이집. 그 다음에 이 껍질은 그냥 슈반세포.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랑비의 결절. 끝이에요. 네, 이게 구조입니다. 아, 너무너무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에 그 하이탑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기라는 게 옆에 날개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113쪽이었나 114쪽이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에 나와 있거든요. 반응기라고. 자, 신경에서 전달된 신호를 받아요. 이제 신호를 삐빅 신호가 수신되었습니다 하면 이제 신호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야, 반응해 하면서 이제 반응을 나타내는 근육이나 분비샘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에서 전달된 신호, 그러니까 신경에서 삐빅 야 반응해 하면 이제 반응을 나타내는 근육이나 분비샘은 침샘 같은 거. 근육은 이제 그러니까 펌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육이 있으면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얘가 움츠리든가 늘려나 이완하거나 수축하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반응기라고 하지만 사실 기가 기관의 기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햄처럼 보는 핵이에요. 핵. 자, 뉴런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뉴런도요, 달라요. 네, 종류가 있어요. 뉴런은 어떤 종류가 있냐? 자, 두 번째 뉴런의 종류. 자, 어따구로 생겨먹었냐? 자, 얘는 첫 번째가 뉴런의 구조였고요. 이 뉴런의 구조고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봤고, 자, 뉴런의 구조는요, 종류는요, 어떻게 나뉘냐? 마리집이 있냐, 없냐로 나뉘는데, 마리집이 있냐, 없냐는 결국은 뭘 의미하냐? 자, 슈반세포의 유무입니다. 슈반세포의 유무. 이게 또 뭔 말일까? 자, 위에 아까 이게 있었잖아요. 이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 슈반세포가 있고 그게 똘똘똘 말려있는 거 마리집이라 하잖아요. 마리집이 없으면 슈반세포도 없거든요. 그리고 마리집이 있으면 슈반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슈반세포의 유무에 따라서
슈반세포가 있으면 마리집신경이랍니다. 마리집신경. 없으면요 민마리집신경이랍니다.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민머리입니다. 그 민마리집신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집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먹고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어떻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겠죠. 이렇게 핵이 있고 가지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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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돌기 이렇게 뉴런이 있고 이렇게 이어지겠죠.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 이러면서 쭉 이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축삭돌기 말단이 보이겠죠. 축삭돌기 말단에 이렇게 이게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랑비의 결절이 중간중간 껴있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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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을 합니다. 도약 전도라 불러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속도가 빨라요. 와 속도 겁나 빨라. 그쵸?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이렇게 됩니다. 퐁당 퐁당 이렇게 가는 방식이 바로 마리집신경이고요. 민마리집신경 어떻게 생겨먹었냐. 똑같이 가지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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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쭉 이렇게 축삭이 있고 바로 축삭돌기 말단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도약전도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속도가 비교적으로 느려요. 마리집신경보다. 비교적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마리집신경은 전도 방식이 도약전도고 얘는 도약전도가 없다. 그래서 얘는 속도가 빠른데 퐁당퐁당 돌을 던진다. 근데 얘는 직접 돌이 걸어가자. 그 속도가 낮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뉴런의 기능에 따른 구분인데요. 자,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구심성 뉴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심성 뉴런은요. 감각기관이나 내전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준 주신기관을 전달하는 뉴런. 자, 뭔 소리냐. 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뉴런의 신호 전달 경로. 그러니까 이제 자극이 딱 들어와요. 자극이 야 자극 야 들어갈게. 그러면 이제 누가 받아 처음에 감각기관이라는 데에서 자극이다 하면서 야야야야 구급 야 구심성 뉴런 야 구심성 뉴런 네가 연합 뉴런한테 좀 줘야 된디 하면 연합 뉴런이 딱 받습니다. 오 그렇구나. 연합 뉴런이 딱 검토하는 거야. 야 따까리 어디 있어 따까리 하면서 누구한테 준다? 원심성 뉴런한테 준다. 원심성 뉴런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따까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 몸이 직접 나서서 반응하기 싫다 이러면서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반응기한테 줍니다. 반응기한테. 그러면 이제 반응기가 딱 보고 오케이 내가 반응할게요 하고 반응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자 자극이 왔어. 감각기관에게 왔어. 그 다음에 구심성, 연합, 원심성, 반응이잖아. 그 순서죠. 일단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을 볼 수 있는 기관이나 받아들이는 기관, 감각기관밖에 없어요. 자, 이것까지는 맞아. 이제 이 감각기관이 구급 공무원이라고. 구급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구급이 제일 낮을걸요? 네, 그래서 구급 공무원한테 줍니다. 따까리야, 따까리. 야야야 받아. 야 자극 받아라. 이러면 얘가 위에 있는 상사한테 갖다 바칩니다. 연합. 공무원 연합한테 주는 거야. 연합 뉴런. 자, 연합. 약간 뭐라 해야 되지? EU 약간 이런 느낌이야. EU나 나토 막 이런데 나토 뭐 이런 애들한테 바쳐요. 여기 있습니다. 자극이 왔어요. 이러면 이제 얘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약간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뭐 이런 믿는 신 있죠. 자기들이 믿는 신, 뭐 신 안 믿으면 뭐 자기 조상한테 갖다 바친다 생각해요. 근본적인 동그라미, 서클한테 바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최종적인 레포트 자료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고 원심성 뉴런이 딱 판단해서 오케이. 근데 내가 직접 반응하면 내가 좀 몸이 뻐근해가지고 따까리 시켜야겠다. 반응기 네가 다시 반응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레포트대로 반응을 탁 한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래서 어떻게 배운다? 자극이 온다. 감각기관이 받아들인다.
구급 공무원에게 시키면서 연합한테 때들을 바치고 그다음에 원심성 뉴런 서클한테 바친 다음에 그 반응기 대신 반응해준다. 반응기가 대신 반응해준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자, 이걸 외우란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나오거든요. 자, 구심성 뉴런이 어떤 역할이냐면 구심성 뉴런이 자, 감각기관이나 내장기관, 감각기관이나 내장기관에서 수용한 이 자극을 얘가 받고요.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뉴런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자, 그래서 감각 뉴런이 여기에 해당하면 말초신경계를 구성한다. 구심성 뉴런은 가지돌기가 발달되어 있고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의 한쪽 옆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구심성 뉴런이요. 가지돌기가 대충 어떻게 있냐면 자, 받아들여요 그쵸? 구심성 뉴런이 이게 그 가지돌기야. 가지돌기 이렇게 가지돌기 받아들이면 요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이게 랑비의 결절과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슈반세포 있고요. 이런 슈반세포, 축삭돌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동글뱅이에서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색깔을 좀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색깔을 똑같이. 얘는 빨간색. 얘는 노란색인데 귀찮으니까 주황색으로 하자. 약간 동그라미 구가요. 구라는 자체가 원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구가 이런 게 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얘를 가지고 이 동그라미 얘를 신경세포체라고 불러요. 신경세포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뭐 이렇게 적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축삭돌기 또는 축삭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신호가 어떻게 전달된다. 이렇게 신호가 전달된다. 신호가 전달돼서 어떻게 중추신경계 연합 뉴런에게 갖다 바칩니다. 네, 여기 뇌가 있겠죠. 이게 연합 뉴런입니다. 연합 뉴런. 중추신경이라고 불러요. 뇌를. 그래서 얘한테 갖다 바쳐요. 여기 있습니다. 전하 이러면 얘가 딱 받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제 얘는 하나의 국가고요. 얘가 국가고요. 세계로 가야죠. 세계로 가요. 그러면 여기 세계에서 있던 원심성 뉴런이라는 놈이 받은 다음에 반응기한테 시켜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경세포체가 동그라미 모양의 구심성 뉴런이 결국에는 중추신경계와 이어준다 이거죠. 중추신경계가 대뇌죠. 대뇌로 이어주는 역할이다.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이 결국에는 중추신경계가 해당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연합 뉴런,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 사이에서 흥분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야야야야야 내가 중개해 줄게요. 자, 세계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근데 니네는 이런 의견을 냈네요. 자, 이거를 내가 중개를 해서 대충 잘 전달할게요. 네 의견을 잘 전달할게요. 세계 보건기구 뭐 이런데 뭐 WTO 이런데 잘 전달할게요. 이런 거지. 그래서 연합 뉴런은 구심성 뉴런에서 온 정보를 통합하여 원심성 뉴런으로 적절한 반응 명령을 내리는 뉴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소리야? 자, 뇌는요 생각할 줄 알죠. 그러니까 자극이 왔어.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Na 플러스와 K 플러스가 지금 펌프가 있거든요. 펌프 이렇게 문이 열리면요 Na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포막에 Na 플러스 펌프가 열리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얘가 비교적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원래는 밖에가 플러스, 안에가 마이너스. 세포막 안에가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바뀌었어. 놀란 거지 애들이. 와, 왜 그래? 이래가지고 뇌한테 와, 망했어. 이렇게 딱 주잖아요. 와, 망했어. 이러면 이제 이 뇌가 여러 감각계 눈도 있을 거고 코도 있을 거고 입도 있을 거고 피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미각, 촉각, 그 귀도 있겠죠. 귀. 그러니까 이 오감적 요소를 이용해서 얘를 해석하는 거야. 이 자극을 해석하는 거야. 이 자극이 왜 자극을 우리가 느꼈을까? 왜 이 흥분 전도가 됐을까? 이걸 추측을 하는 거야. 그 결과 피부에 바늘 찔렸구나라는 걸 이제 딱 눈치챈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알기만 알면 안 되지. 아파야지. 아프려면 이제 어떻게 원심성 뉴런 이제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 뉴런에게 전달합니다. 이 원심성 뉴런이 따까리 시켜가지고 반응을 대신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성 뉴런은요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반응 명령 반응해 이렇게 명령 내리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전달을 합니다. 반응기한테 따까리 시켜가지고 대신 반응 좀 해라잉 이런 거죠. 그래서 말초신경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 뉴런이 여기에 해당하면 말초신경계를 구성한다. 원심성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비교적으로 크고 축삭돌기가
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림을 살짝 그림을 그리기에는요 뭐라 해야 될까 좀 복잡하니까 그림은 그리지 말고요.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휴지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휴지가 그 티슈 휴지 아니에요. 티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자, 휴지 전위라는 것이 있어요. 휴지 전위. 자극을 받지 않는 뉴런의 세포막 안과 밖에 전극을 꽂아 전위를 측정하면 세포막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의 전위. 이거 드디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걸 휴지라고 하는데요. 자, 너무 얇다리하이 그냥 안 보이죠?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보이지. 이게 안이고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얘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 밖에는 Na 플러스가 안에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항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K 플러스가 안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항상 always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이거는 좀 외워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크냐. 밖에는요. Na 플러스가 많아요. 안에는요. 뭐가 많아요? K 플러스가 많아요. 근데 자, Na 플러스와 K 플러스를 비교했을 때 플러스 전하량이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크냐? 이게 더 커요. 얘가 그러면 상대값으로, 자, 상대값이에요. 얘가 바깥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꼬꼬무. 마이너스가 안에가 비교적으로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값이라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파란색이 마이너스다가 아니라 얘네 둘이를 비교했을 때가 비교적으로 안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더라. 상대적으로 얘가 플러스를 띠더라. 근데 둘 다 엄연히 보면 마이너스는 없어요. 둘 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거죠. K 플러스도 뭐 K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이온 자체가 양이온인데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근데 Na 플러스가 더 많은 전하를 띈다 이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이 말이야. 180 키가 180인 애가 있어. 160인 내가 보면 와 크다 하죠. 근데 옆에다 250짜리 애를 세워놔. 작아 보이잖아. 얘가 결코 작은 겁니까? 아니잖아. 근데 얘가 너무 커서 얘가 작아 보이게 느끼는 거야. 얘도야. K 플러스가 원래 일반적인 중성자들이 보기에는 중성자래. 그 중성 이온, 그러니까 이온이 아니죠. 그 분자들이 보기에는 얘가 플러스가 많아 보여. 근데 Na 플러스라는 미친놈이 하나 등장하면서 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K 플러스가 비교적으로 음수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시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가 Na 플러스, 안에가 K 플러스. 자, 어떻게 외우냐면 자, 나 밖에 안 갈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 밖에 안 갈래 이렇게. 나 밖에 안 갈래. 나 밖에 안 갈래. 나 밖에 안 갈래. 나 밖에 많아요. 안쪽에는 칼륨이 많아요. 이렇게. 나밖에 안 갈래. 자, 그러면요. 이제 휴지 상태의 이온 분포인데요. 자, 이거를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자, 세포막 안팎에 형성되는 전위차. 자,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이거 둘의 전압 차이. 얼만큼 차이 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위차. 이 전위차를 휴지 전위라고 따로 부르는 거예요. 휴지 전위.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얘는 플러스 뭐 30 메가볼트, 얘는 뭐 마이너스 50 메가볼트다. 그럼 전위차는 80 메가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휴지 전위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이해를 잘 해야 되고 생명과학에서 유일하게 물리랑 연관이 되고 유일하게 계산이 겁나 복잡한 겁니다. 유일하게 속도를 측정하고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를 측정할 때요.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아요. 왜냐면 자, 뉴런이 신호가 전달되다가 Billie Jean's not my lover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not my lover 맞나? not my love? 모르겠어요. 뭐. 자, 아무튼 이렇게 전달되다가 빠꾸 하잖아요. 빠꾸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대로 직진합니다. 상남자입니다. 직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뉴런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반드시 한 방향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뉴런의 특징이에요. 특징. This is personality. 성격입니다. 성격. 그래서 직진만 하니까요. 속도가 속력이랑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속도는 변위거든요.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라 변위. 얘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뭔 차이인지는 다 알겠죠? 변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가더라도 요거를 의미하고요. 이동거리는 요렇게 가면 요 거리.
요 거리. 변이는 요렇게 가더라도 요 거리만을. 그러니까 변한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총 이동거리. 어찌됐든 위치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저기가 됐든 뭐라 됐든 간에 얘가 움직인 거리를 전체적으로 보고 변이는 어찌됐든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든 적게 움직였든 위치는 결국엔 이렇게 변했잖아. 이러면서 이 거리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차이를 모두 알겠으니까 속도는 속력이다. 이 얘기 이제 납득이 되셨겠죠? 자, 속도 속력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구하냐? 시간의 변화량 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되겠죠? 이 뭐 변이라고 써도 돼요. 이거는 뭐 속력이랑 같으니까 변이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펌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재밌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림을 좀 크게 그릴 거예요.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좀 얇게 할게요. 이제 세포막. 얘가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통로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먹은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통로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 더 그릴게요. 저희.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림을 또 그릴게요. 그림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림을 접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 그림을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부르냐. NA 플러스 펌프라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K 플러스 펌프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여기서 쓰는 용어로 풀어보면 펌프가 아니라 통로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겁내 지금 낭만이 없어. 국룰을 안 지켰어. 통로라 불러. 통로라고. 하지만 통로가 맞아요. 사실. K 플러스 통로. 이게 펌프지. 얘는 뭐냐? 얘네는 뭐냐? 자,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이렇게 불러요. 자, 비교적으로 어디가 NA 플러스가 많다 했지? 여기가 많다 했지. 밖에가. 안에는 K 플러스가 많다 했지. 그 이유는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 있던 NA 플러스라는 녀석을 갖다가 니 꺼져 이렇게 돼야겠죠. NA 플러스 꺼져 이렇게 하면서 안에 있던 NA 플러스 토해내야 되고요. 반대로 칼륨 이온은요 많아야 되니까 니 들어와 K 플러스 밖에 있는 놈을 끄집어 안으로 집어 넣어야 되죠.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됐든 불이 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에서는요 항상 이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얘네는요 평소에는 얌전하게 닫혀있어. 그런데 자극이 딱 오는 순간 자극이 빡 왔어. 자극이 오면 오마이야 깜짝아 이러고 처음에 NA 플러스가 이 색깔로 표시했네요. 자, NA 플러스가 오마이야 깜짝아 하고 NA 플러스가 야 나 너 무서워 나 좀 들어갈게 이러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깜짝 놀란 거지. 왜 갑자기 들어왔어 하면서 얘가 원래 플러스 전화를 계속 띄고 있던 애가 플러스가 자 여기로 넘어갔네요.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제 얘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쵸? 이렇게 된 거야. 바뀌어버린 거야. 원래라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어. 깜짝 놀란 거지. 왜 이러고 이제 흥분이 된 거야. 이 세포들이 흥분돼서 이렇게 이제 자극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지. 자극이 전도가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자극이 전도가 일어납니다. 자극의 전도가 이제 일어납니다. 어머 깜짝아 하고 이제 전달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극이 계속 전도만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겠죠.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 어머 깜짝아 하고 이제 K 플러스가요. 어떻게 되냐? 유출이 되거든요. K 플러스가. 왜냐면 자 K 플러스가 자꾸 안에 들어오는데 NA 플러스는 나가고 근데 NA 플러스가 안 나가고 K 플러스만 자꾸 들어오니까 있잖아. 쌓여. K 플러스가 너무 많아졌어 이제. 자 그리고 자극이 딱 어느 정도 끝나잖아. 그럼 이제 NA 플러스가 어떻게 되냐? 나 들어갈래 탱. 나 들어갈래 탱 튕겨 나옵니다. K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다 끝나고 나서 나 나갈래 탱. 나 나갈래 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가고 싶은 애들 빠꾸먹입니다. 빠꾸. 못 가게 막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로 유출되겠죠. K 플러스가. 이렇게 유출되다가 자극 끝났어. 나 나갈래 탱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튕겨져 나온다고. 그래서 얘는 이 펌프는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고 한번 극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 극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극 밖에가 플러스 안에가 마이너스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고요. 일반적인 상태고요. 이제 자극을 받아들여지면요. 탈바꿈하거든요. 탈분극이라고 불러요. 탈분극. 밖에가 이제 Na 플러스 너무 과다로 들어오고 K 플러스 갑자기 확 나가니까 밖에는 마이너스 되고 안에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180도 바뀜 이렇게 표현합니다. 180도 C 아니 지금 뭐하노? 180도 바뀜. 그 다음에 재분극. 탈바꿈이 되고 이제 탈분극이 끝나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밖에가 플러스 되고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 과정입니다. 얘는 과정이고요. 얘는 일상에서 이렇게 되고 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재분극 끝나면 다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과분극이라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를 다시 분극이라 불러요. 여기는 재분극. 여기까지를 뭐 탈분극. 그다음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를 분극. 분극 상태에서 탈분극 된 다음에 다시 내려간 다음에 재분극 걸치고 과분극 된 다음에 다시 분극으로 돌아온다. 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드디어 할게요. 자, 이거는 그거 전위. 이렇게 이온이고요. 이온. 상대적인 전하량이고요. 자, 와우. 진짜 초등학생이 그림 그린 것 같네.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활동 전위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활동 전위의 이건 좀 이쁘게 쓸게요. 발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이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자, 분극, 탈분극, 재분극, 재배치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제대로.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요. Na 플러스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원래 상황에서는 얘가 들어오고 싶어 해도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이렇게 들어오고 말고가 가능하죠. 근데 이거 문을 열도록 하는 애가 ATP라는 에너지예요. ATP가 이렇게 딱 묻혀지면 얘가 열려요. 통로가. 그러면 계속 튕겨져 나가던 애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들어오는 것 자체는요. 여기가 마이너스 전화, 얘가 플러스 전화를 상대적으로 띄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싶어 하니까 확산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Na 플러스를 세포막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데 ATP가 소모된다 OX, X. 하지만 이 통로를 여는 데는 ATP가 소모된다 OX, O. 그 차이. K 플러스도 마찬가지. 통로 여는 데는 ATP 소모 O. 하지만 K 플러스가 유출될 때는 ATP 소모 X. 기체 농도에 의한 확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Y축만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 잠깐만. 이게 아니지.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0이고요. 플러스 35고요. 이걸 막전위라고 불러요. Y축을 막전위. 이거를 M 메가볼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세포막의 전위, 그러니까 전위차, 그 전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원래는 70 메가볼트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를 가지고 전위는 전위인데 무슨 전위? 역치 전위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를 휴지 전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평범할 때 그 전위를 가지고 휴지 전위.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치솟기 전에 이렇게 막 치솟기 전에 전위를 역치 전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 변하기 직전. 이거를 역치 전위라고 하고요. 저 역치 전위 미만의 막전위 변화 과정은요. 어떻게 되냐? 다른 색깔로 표시할까요? 가다가 쓱 내려가서 쓱 이렇게 돼요. 오버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딱 이렇게. 이게 역치 전위 미만의 막전위 변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역치 전위보다 더 확 튀지 않을 정도의 자극이 들어오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휴지 전위와 막전위. 자, 그래서 휴지 전위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마이너스 70 메가볼트가 정상이고요. 가장 높게 뛸 때가 플러스 35 메가볼트가 가장 확 튈 때예요. 그 다음에 이 내려갈 때 있죠. 이 내려갈 때. 이게 가장 많이 내려간 거. 여기가 마이너스 한 80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과분극이라 불러요. 그리고 얘가 막전위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다는 건 뭔 뜻이냐? 극이 세포막에 극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야? 탈분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여기에 자극을 딱 줬어요. 자극을 주면요. 딱 튀기 시작할 때
딱 역치전이 전까지 여기가 분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확 치솟기 시작하죠. 이걸 탈분극이라 해. 탈분극. 그래서 과분극까지 쭉 탈분극이 일어나다가 과분극에서 다시 돌아올 때 한 여기까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재분극. 재분극이라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제자리 되면 다시 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자,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시간인데요. 이거는 세컨드가 아니라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드는요. 밀리언 오브 세컨드인가? 밀리언 오브 세컨드? 이게 100만이거든요. 1초분의, 그러니까 100만분의 1, 100만분의 1을 초시계로 나타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초를 100만 개로 쪼갠 다음에 그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 그만큼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활동 전후의 발생은 이렇게 그래프 하나만 그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를 탈분극이라 합니다. 보통은. 자, 흥분 전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뻥뻥 터트린다 했잖아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핵이 있다 했죠.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가지돌기가. 세 개만 그릴게요. 대충 가지돌기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쭉 있죠. 축삭과 이런 식으로 있죠. 랑비의 결절도 있죠. 그러면요. 여기서 어떤 게 일어나냐?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으로 간다 했죠. 축삭돌기 말단. 여기서 이 동그라미 물체가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거든요. 이걸 뻥 터뜨리면 다른 뉴런에 있는 가지돌기가 받아요. 이거를. 수신호를 받습니다. 뻥 터뜨려요. 이 화학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불러요.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예시를 하나 정도는 알아주세요. 예시는 뭐가 있냐? 아세틸콜린. 이게 하나 있다. 아세틸콜린이 있다. 아세트산과 콜라를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다른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흥분이. 그걸 흥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린 전달을 이제 전도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흥분이 전도됐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흥분 전달, 이 전달되는 이 현상을 흥분 전도, 전체적으로 흥분 전달 이렇게. 그래서 요거 얘를 축삭돌기 말단을 확대해 보면 시냅스라는 애가 있어요. 시냅스. 그래서 요 동그라미를 어떻게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이 동그라미 시냅스 소포체. 소포가요. 우리 택배가 생기기 시절 전에 소포를 보낸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소포체. 뭐 신경소포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신경이 시냅스입니다. 시냅스 소포체 이렇게. 시냅스 소포체 이렇게도 말을 해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하이탑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시냅스 소포체가 된다. 그러면 이 축삭돌기 말단의 이 축삭 요 부분을 가지고 확대를 했더니 시냅스가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시냅스 이렇게 시냅스가 나왔다 이 말이고요. 자, 이 얘네가 전달을 하구나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투의 첫 번째 자극의 전달 이야기를 모두 마쳤어요. 이러면 첫 번째 내용이 모두 끝이 났고요. 스캐너블로 찍어서 하이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재밌겠네요. 그쵸? 한번 스캐너블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탑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화질이 좀 안 좋죠. 네, 스캐너블로 찍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뉴런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뭐예요? 얘가 가지돌기죠. A가 가지돌기. B가 뭐예요? B는 신경세포체죠. 신경세포체.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에 약간 이렇게 구심성 뉴런 소개할 때 이 동그라미 얘네를 가지고 신경세포체다 불렀죠. 얘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런이니까. 자, 뉴런의 생장과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뉴런의 중심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은 B. 신경세포체겠죠. C는 뭐냐면 슈반세포, 이런 슈반세포고요. D는요, 이 딱 슈반세포 사이니까 랑비의 결절이겠죠. 그리고 뭐라고도 볼 수 있냐? 축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축삭.
얘는 마리집 신경.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자, 다른 뉴런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역할은 어디입니까? 가지돌기 A. 다른 뉴런으로 흥분을 전달한다는 건 뭘까요? 자, 흥분을 전달하는 거. 마리집 신경. 전달하는 거죠. 신경물질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E. 자, 구조로 절연체 역할을 한다.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축삭을 여러 겹으로 싸고 있는 구조로 절연체 역할을 한다. 요거네요. 이네요. 아, 이게 이거고. 2번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거다. 자, 이 중에서 뉴런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반응기. 자, 감각기관에서 누가 받아들여진다고? 구심성 뉴런이 받아들여진다고. 구심성 뉴런에서 연합 뉴런한테 연합 뉴런님 저희가 왔습니다 해서 연합 뉴런이 받은 다음에 원심성 뉴런에게 야 반응기 대신 시켜서 반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응기가 알겠습니다 하고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뇌 또는 척수에 돼 있는 뉴런이다. 이거 B. 연합 뉴런.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연결한 중추신경계 자체가 B예요. B. 그러면 구심성 뉴런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 C. 아까 그렇게 쎄 빠지게 했으니까 당연히 잘 풀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4번인데요. 자, 세포막의 이온 통로가 그림 가와 같을 때 막전위 변화는 그림 나의 기읍과 디귿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자, 나의 기읍과 디귿.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분극이네요. 기읍은 분극, 니은은 탈분극, 디귿은 재분극. 그림 상태가 자 이렇게 같대요. 자, 어떻게 되냐? Na 플러스. 자, 세포 안이 플러스 전하를 막 띄고 있네요. 원래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됐네요. 탈분극, 니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림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구간 기역에서는 기역은 분극. K 플러스의 농도는 세포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다. 당연히 맞아요. 나 밖에 안 칼래. 자, 구간 니은에서 Na 플러스의 농도는 세포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다. 아니에요. 탈분극이면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그래도 생각해봐. 자, 탈분극이라 바뀌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봤을 때가 그거지. 전체적으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지된다고 내가 그래 강조했죠.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렸다라고 했으면 힝 속았지입니다. 구간 디귿에서 Na 플러스 통로와 K 플러스 통로를 모두 열려있다. 재분극이에요. 재분극. 재분극은 자, Na 플러스 통로와 K 플러스 통로가 아니라 펌프가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펌프가 조절하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6번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의 막전이 변화를 그림 나는 같은 시간 동안 세포막 안팎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막 투과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에 해당하는 이온은 무엇일지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얘가 막 투과도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얘는 나중에 커지죠. 처음에 커진 거는 Na 플러스 그 다음 K 플러스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이온은 A는 나트륨 이온, B는 칼륨 이온. 설마 이온 이름 모르는 거 아니겠죠? 칼슘은 뭔가요? Ca 플러스, Ca2 플러스. 자, 그림가는 어떤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A의 C 지점을 그림 나는 가의 A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후 B와 C 지점 중 어느 한 지점에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것을 보기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뭘까? K 플러스 유출에 ATP가 쓴다. 일단 이건 헛소리죠. 일단 아니고요. T1일 때 Na 플러스 통로를 통해서 NA가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맞아요. 유입돼요. 나는 B 지점의 막전이 변화이다. B 지점의 막전이 자 A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 그러면 B는요 어느 정도 진행됐을 거니까 T1에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B 지점의 막전의 변화이다. 맞아요. 기역 니은입니다. 7번의 기역 니은입니다. K 플러스 유출해가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되냐? K 플러스 통로를 열 때 ATP 소모. 하지만 유출은 확산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림 4개의 뉴런 가에서라의 축삭돌기 일부를 마리집의 유무와 상대적인 굵기에 따라 나타낸 거다. 자, 얘는요
슈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리집도 있겠죠. 근데 얘 두 개는 없습니다. 그쵸? 얘 두 개는 없어요.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고르시오. 자, 근데 굵은 것부터 되겠죠. 굵은 것부터. 왜? 굵으면 많은 신경세포, 많은 그 신호들이 전달할 수 있잖아. 똑같은 속력으로 탁탁탁 되니까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른 거는 다나 가라. 다나 가라. 다나야 가라. 오케이. 자, 9번입니다. 그림은 두 뉴런 가와 나 사이에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사이에 흥분이 전달이 되는 방향을 서술하시오. 방향. 자, A를 확대했더니 이렇게 적혀 있대요. 자, 저는 책을 보면서 할게요. 자, 가와 나 사이에 흥분이 전달되는 방향을 적어라. 자, 가와 나 중에 흥분이 전달되는 방향.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시냅스 소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기읍과 니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위에가 이거고 니은이고, 그쵸? 근데 지금 딱 보면 느낌이 축삭 돌기거든요. 위에가 여기가 축삭 돌기거든요. 축삭 돌기 말단이거든요. 위에가 느낌이 생겨먹은 게. 그리고 여기는 펌프잖아요. 받아들일 준비됐지. 가지 돌기겠네. 가지 돌기. 자, A, V를 뭐라고 하는지 쓰라고. 축삭 돌기 말단이라고 쓰면 된다. 시냅스 소포가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시냅스라고 쓰면 되겠죠. 시냅스. 이온 통로인 니은에는 기역의 수용체가 존재한다. 기역이 수용체에 결합했을 때 니은에 미치는 영향을 쓰라. 되도 않는 헛소리다. 자, 니은에는 기역의 수용체. 자, 기역은요, 뭡니까? 신경세포,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수용체에 결합했을 때 어떤 니은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냐면, 자, 가지돌기에서 신호를 이제 받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온 통로 니은. 자, 이온 통로 니은이 열리면 어떻게 돼? 밖에 뭐가 많아? Na 플러스가 유입되겠죠. 유입된다. 그러면서 자극이다 이러면서 또 이제 흥분이 전도되고 착착착 이렇게 된다. 마지막, 자, 개념 기본 문제는요. 자,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쵸? 마지막 10번 문제인데요. 어떤 환자로부터 신경 조직을 와, 이거 뭐, 야,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되지. 환자인데 왜 신경 조직을 갑자기 분리시켜 죽이려고 했나? 자, 그래서 A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후 B와 C 지점에 각각 활동 전위를 측정하여 나와 같은 얻었다 이 말이네요. 자, B 지점에서 활동 전위가 쓱 일어났죠. 맞아요. B에서 C로 흥분이 전달되지 않았다. 네, 맞아요. 아직까지 흥분이 전달이 안 됐어요. C의 세포막에 있는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왜? 마이너스 70 원래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건 Na 플러스 통로가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자극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개념 기본 문제를 끝냈으니까 자, 개념 적용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개념 적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풀어버리고 싶지만 일단 여기까지 개념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개념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생명과학원 이어서 개념 적용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근육 수축의 원리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